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2002년 창당하신 한국미래연합, 그때부터 대통령님 지근거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기 탄핵, 거짓 탄핵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부족했고, 지혜롭지 못했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대통령님을 모셔왔던 새 비서관이 청와대를 나가고 그 중에 한 분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출근하던 차 안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무거웠던 심정이었습니다. 저라도 돕고자 대통령님께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 며칠 뒤에 저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날 11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대통령님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눈물을 참으면서 보고를 했고 그것을 보시는 대통령께서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안쓰러워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뒤 탄핵 강풍에 나라가 휩쓸릴 때 저 또한 속수무책으로 휩쓸렸고 대통령님에 대한 가짜뉴스와 여론 재판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 탄핵 광풍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날아가 버렸고 저는 그 촛불에 타버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태블릿 PC에 관해서 아직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태블릿 PC를 어디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절대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 관련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미래연합 홈페이지, 박근혜 의원실의 홈페이지와 SNS를 맡았었고 대통령님의 사진 촬영, 영상 촬영, 편집 등 홍보 실무와 기획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덕분에 청와대라는 분에 넘치는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정 홍보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진, 영상 등 여러 자료를 제가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탄핵으로 철저하게 지워진, 사라져버린 대통령님의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서만이라도 복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박근혜 영상 창고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겨울 1년이 넘었습니다. 2018년 겨울부터 박근혜 대통령님의 영상, 과거 영상부터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올렸습니다. 박근혜 영상 창고에는 2000년 초반의 영상부터 지금까지의 영상이 하나하나씩 올라가져 있고 아직도 올릴 영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나 SNS에 올라갔던 영상이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영상들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6월부터는 뉴스나 이슈에 맞게 편집된 영상을 라이크 PP라는 이름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사라지는 사건에 맞춰서 그에 맞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G20의 활약상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단 기간 만에 2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님에 대해 긍정적인 영상을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편집해서 몇 개 더 올렸습니다. 물론 박근혜 영상 창고, 라이크 PP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편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월간조선 8월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굳이 얼굴을 내놓지 않아도 제 진심만으로, 진솔한 이야기만으로도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간조선 인터뷰 후 오해가 풀렸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여전히 오해가 있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제 마음이 약간 변했습니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 하나 없이 얼굴을 떳떳하게 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행동하는 조국을 보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없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에도 조금이나마 일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월 펜앤드 마이크에 출연을 했고 11월 문갑식의 진짜 TV에 얼굴을 내밀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중계처럼 진행되는 그 현장에서 저의 말하는 스타일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자료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12월 초에 유여해 TV에 출연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를 공격하던 당사자들과도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음 기회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행정관이면서 저렇게 말을 못하냐 라고 핀잔을 주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제 말을 들어봐도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임기응변도 약하고 순발력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진실됩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행정관을 뽑는다면 김제동이나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행정관을 해야 되겠죠. 저는 대통령님의 업적과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영상, 기타 자료를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은 힘들 것 같아서 도와주실 분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도와주실 몇몇 분을 찾아봤는데 만나서 이런 의도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싶다, 하면 좋겠다 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특별한 도움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주변이 없고 내성적이라 직접 출연해서 방송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절실함에 큰 용기를 내서 얼굴을 내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제가 아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1만만 넘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3만, 4만, 5만이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콘텐츠를 원하고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고 여전히 일자리가 필요한 백수 가장입니다. 하지만 2020년을 맞아 가능한 한 좀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보겠다는 새해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책을 만들던 사람도 아닙니다. 기자나 학자도 아니고 엔터테이너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좋은 컨텐츠를 제 능력껏 구독자 10만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승리를 위해 모든 선수, 11명의 모든 선수가 각자 포지션과 능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 팀이지만 모두가 공을 향해 쫓아다니진 않습니다. 경기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미드필더가 있는 반면 답답하리만큼 자기 영역을 지키는 골키퍼도 있습니다. 공격수라도 무조건 슛을 쏘진 않습니다. 때로는 공과 상관없이 수비수를 헤집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선수들의 포지션과 능력이 합력해서 승리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청대라고 불리는 구치소 앞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성모병원 앞에도 간 적이 있었고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능력에 맞는 방법, 제가 잘 할 줄 알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는 영상이 7개인데 그동안 아이템 잡고 글 쓰고 그리고 이렇게 집 한쪽 구석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하는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크 PP 채널 운영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후원, 구독료 받겠습니다. 후원 계좌도 열었습니다. 제작을 원하시는 콘텐츠, 아이디어도 받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더 연습하겠습니다. 법적 자문이나 콘텐츠 자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출연자도 필요하고 함께 운영할 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이크 PP라는 채널명도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채널명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일자리가 필요한 가장이기 때문에 홍보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저를 채용해도 좋습니다. 어떤 일자리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크 PP는 우파 유튜브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친박 유튜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철학을 공유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재조명하는 친박 유튜브, 우파 친박 유튜브, 박근혜를 편애하는 친박 편애 유튜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회사가 필요하면 회사로, 단체면 단체, 재단이면 재단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유튜브 제작뿐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님의 기록을 그리고 성과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보수공사를 했었는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기록관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가 별로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수공사 이후에 얼마나 정보가 채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도 듬성듬성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보가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기록관 로비 대형 스크린에는 기록관 소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도 이명박 대통령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부분에도 박근혜 대통령님 자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1층에 있는 대통령님 양력 소개 부분에는 틀린 정보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15대 국회의원이 되신 게
1996년 5월이 아니라 보궐선거로 1998년 4월입니다. 근데 그 양력 소개에는 1996년 5월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간단한 기록조차도 바로 잡을 것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도 바로 잡아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성과, 업적, 체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박 대통령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 재미난 에피소드와 국정 철학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주변에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사진첩, 연설집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사진 전시회 같은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연초니까 달력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나중에는 영화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은근한 좌파 이념의 영화도 문제지만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능욕하는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영화도 좌빨은 버젓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명예훼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기념관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합쳐주시면 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계획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서 표시하여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새해입니다. 저와 그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우리 대한민국 모두 행복한 좋은 일만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